자, 이어서 확률과 통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률과 통계 2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파이 2의 값을 구해라.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4번 문제 봤더니 합집합은 지금 5분의 4고 교집합은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B분의 PA 교비 5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PB가 5분의 2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의 확률이 5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5분의 2니까 이 부분이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5분의 4가 됐는데 얘가 지금 5분의 2니까 이 부분도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확률은 얘네들을 더해서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지금 이산 확률분포표가 그려져 있죠. 여기서 평균이 3이다. 분산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A 플러스 B를 계산해 보면 얘는 3분의 1, 일단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EX가 2분의 3이다 라고 지금 알려줬기 때문에 평균을 구해보면 B 플러스 1인데 얘가 2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여서 B는 2분의 1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자동적으로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는 거여서 얘가 2분의 1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A가 6분의 1이죠. A가 6분의 1, B가 2분의 1 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해서 다 곱해주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지금 3을 더해주게 되고 빼기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2가 있으니까 얘한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4분의 5가 되고 4를 곱해줘서 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얘는 5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x로 가는 1, 2, 3, 4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와 있죠. 그런데 f1과 f2를 더해서 4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f1과 f2를 더해서 4가 되는데 그러니까 1, 3, 2, 2, 3, 1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1이 1로 가고 f2가 3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이랑 3만 선택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3과 4가 갈 수 있는 곳은 둘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 곱하기 2가 돼서 4가지가 됩니다. 4가지. 그럼 3일도 마찬가지로 4가지가 되겠죠. 3일도 4가지. 그럼 2로 한번 해볼게요. 1도 2로 가고 2도 2로 가는 경우 그럼 이때는 이렇게가 되겠죠. 그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일단 더 선택해 줘야 돼요. 3C1로 하나를 선택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 4가 이 둘로만 갈 수 있죠. 그래서 2의 4승 2의 2승이라고 일단 썼는데 2의 2승이라고 일단 썼는데 얘네로만 몰빵되는 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선택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이 돼서 9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총 8가지와 9가지 더해서 총 17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7번 문제는 지금 신뢰도 문제죠. 자, 지금 보니까 A랑 B를 지금 어떻게 뽑은 거냐면 표본 평균이 8시간이고 학생 중 N명을 추출해서 9명을 추출해서 만든 거죠. 9명을 추출해서 만든 지금 신뢰도 구간이 이거고 그 다음에 N명을 추출해서 만든 신뢰도 구간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A, B 구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표본 평균이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빼기 신뢰상수 95%인데 그게 신뢰상수가 1.96이니까 1.96 곱하기 3분의 시그마 얘가 A가 되는 거죠. 자, 여기부터 이제 가운데가 플러스인 것까지
이렇게까지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D는 어떻게 되냐면 표본 평균이 7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본 평균 7시간 나와 있고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오른쪽은 7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게 AB, 밑에 있는 게 CD가 되겠네요. 자, 근데 B에서 A를 뺀 거가 D에서 C를 뺀 거의 2배다 라고 했어요. 얘에서 얘를 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3분의 시그마인데, 얘는 여기서 이거 뺀 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96 시그마 다 약분해주고 2도 약분해주면 3분의 1은 루트 n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 루트 n은 6이 되는 거니까 n은 3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n은 36이 일단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랑 c를 더했더니 15.9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 둘을 더해주게 되면 b랑 c니까 얘네 둘을 더해야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해주게 되면 15에다가 플러스 1.96 곱하기 3분의 시그마 빼기 1.96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합치면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되면서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지금 15.98이 되는 거죠. 그럼 15랑 15 날아가고 나면 얘가 0.98이 되면 돼서 이 부분이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2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는 3이 된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시그마의 값은 3이 된다. 정답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각각 10개의 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 A와 B가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상대방의 공에 2개를 가지고 오고 비기면 모두 1개씩 공을 더 받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A랑 B가 10개씩 공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A를 기준으로 할게요. A를 기준으로 이긴 횟수를 X 그리고 비긴 횟수를 Y 진 횟수를 Z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긴 횟수만큼 얘한테서 공을 2개씩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이렇게. 비긴 횟수만큼은 1개씩 공을 둘 다한테 추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진 횟수만큼은 B한테 공을 2개씩 줘야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 공의 변화가 10에다가 얘네들을 더해준 거가 되는 거죠. 자, 5번 한 후에 A가 가지고 있는 공의 개수를 A개, B가 가지고 있는 공의 개수를 B개라고 했어요. 자, 그럼 A가 뭐냐면 10 플러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z가 되는 건데 얘가 15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15가 될 확률. 그렇다는 건 얘가 5라는 거죠. 이 뒷부분이 5라는 거죠. 자, 근데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총 5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x, y, z를 다 더했을 때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x, y, z가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0이면 y가 5가 되겠죠. y는 5 그러면은 0, 5, 0 이렇게 가능하고 얘가 만약에 1이면 x는 3이니까 3, 1, 1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자, 이만큼이 a가 15가 될 확률이에요. 그랬을 때 a랑 b를 더한 게 25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공의 개수를 실제로 구해보게 되면 이때는 y가 5인 거니까 얘가 지금 15개가 되는 거고 얘도 15개가 되는 거죠. 그럼 2개 더해서 30이 되니까 이때는 만족하게 되겠네요. 근데 이때는 얘가 6을 넣어주게 되면 3을 넣어주게 되면 6개 더하기 1 빼기 2니까 15개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빼기 3 3개가 더 빠져서
7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올라갈 경우의 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럼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비기는 게 5번 나와야 돼요.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5번 나오는 거죠. 얘는 이기는 게 3번, 비기는 게 1번, 지는 게 1번. 근데 전부 다 3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에 일단 5승을 써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이니까 5팩 나누기 3팩토리알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것들 중에서 얘인 거니까 3분의 1에다가 5승이 되겠죠. 그럼 위아래다가 3의 5승을 곱해주게 되면 1이 되고 1이 되고 20이 되니까 21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21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통 29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의 n에 대해서 ft랑 gt가 각각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한번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평균 m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t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랑 t 플러스 1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각각 ft와 gt가 되겠죠. 근데 ft랑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두 개 더함과의 최소값은 0.3668이고 13336이고 그 다음에 f4랑 g8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t가 한 요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ft고, 그럼 t 플러스 12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지금 gt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최소가 된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해서 이 부분이 최대가 된다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죠. 얘가 지금 최대가 된다. 그럼 얘를 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규분포의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t고 여기가 이제 t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얘가 t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려면 얘네들의 평균이 m이 돼야 돼서 m이 t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나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조건을 봤더니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랑 8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4가 대충 요 정도 있다고 치면은 얘랑 똑같은 거리만큼 가서 이쪽에 지금 8이 있는 거죠. 8은 여기 t 대신에 지금 8을 넣는 거니까 20이 있는 거죠. 여기에 20, 여기에 4. 그럼 평균은 4와 20의 평균인 12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t는 6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평균과 시그마를 곱한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최소값이 자, t가 지금 6이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지금 18일 때 이때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최소값이 되는데 걔가 0.133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한쪽의 넓이가 몇이죠? 0.0668이 되겠죠. 그럼 한쪽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x가 18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얘를 이제 z로 바꿔주면 x는 z로 바뀌고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눠주면 여기가 시그마 분의 6이 되겠네요. 얘가 0.0668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표를 보면 여기 1.5일 때 z가 1.5일 때 0.4332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0.0668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1.5가 돼야 됩니다. 얘가 1.5. 그럼 시그마 분의 6이 이제 1.5가 되는 거니까 시그마가 4가 되겠네요. 자, 시그마는 4고 여기서 평균은 12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 10이랑 4를 곱해서 4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8이 됩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통 30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검정공 6개랑 흰공 2개, 빨간 공 2개를 나열하라고 했어요. 근데 흰 공이랑 빨간 공은 이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하는 건 나중에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검정공을 먼저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검정공 6개를 자, 이렇게 나열한 상태에서 이 사이사이에 흰 공과 빨간 공을 넣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흰 공이 2개가 있고 빨간 공이 2개가 있는데
흰 공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흰 공과 빨간 공이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빨간 공끼리는 이웃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흰 공과 빨간 공을 전부 다 한 개씩 넣는 거예요. 이 7개의 자리에다가 4개를 각각 넣는 거죠. 한 개씩. 두 번째 방법은 흰 공과 흰 공 따로 놓고 빨간 공 2개는 이렇게 같이 넣는 거예요. 얘네들 한 조라고 생각하고 그럼 7개 중에서 3개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7개 중에서 일단 4개를 골라야 돼요. 4개 자리를 골라서 얘네들을 넣을 건데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 경우는 7개 중에서 3개의 자리를 고르게 되죠. 3개의 자리를 고른 다음에 이 3개를 나열해주면 3팩토리얼 나누기 2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210이라는 값이 나오고 얘를 계산해주면 105라는 값이 나와서 2개를 더해서 315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30번 확통 마무리했고 이제 미적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적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2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극간에서 밑이 가장 큰 애들만 보면 되니까 얘네들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분자는 3분의 4에다가 9의 n승, 분모는 9분의 1에다가 9의 n승. 그러면은 9의 n승 약분시키고 나서 얘네들만 봐주면 되니까 1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일단 f2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 대신에 1을 넣어주면 3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럼 f'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해줍니다. 미분해주면 f'2의 x승 곱하기 얘 속미분이니까 2 곱하기 2의 2x승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0을 만들기 위해서 x 대신에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f'1은 2가 돼서 f'1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3과 1을 더해서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에서는 n분의 k를 x로 봐야 되겠죠. 그럼 리미트 시그마가 이제 인티그랄로 바뀌게 되고 n분의 1은 dx가 되고 x에다가 2에 2x승 dx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 자, 부분 적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적분 빨리 하는 방법 계속 설명해 줬었죠. 그 방법으로 할게요. 자, 미분 아래 가만히 적분 아래 적분 빼기 미분 아래 미분 그 다음에 적분 아래 적분 이렇게 놓고 1과 0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계산해 주게 되면 얘가 4분의 2제곱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서는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근각계수 관계를 써야 되겠죠. 두근의 합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지금 마이너스에다가 4의 n승분의 4의 n승 플러스 2의 n승. 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4의 n승분의 1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일단 얘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고 4의 n승분의 1 한 번 더 해줘야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얘를 또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4의 n승분의 4의 n승 플러스 2의 n승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얘가 없어지고 다시 쓰면 4의 n승분의 1 빼기 2의 n승분의 1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무한급수 2번 써주면 됩니다. 얘부터 1-r분의 a 빼기 1-r분의 a. 자,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얘가 3분의 1이고 얘는 1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A에서의 속력이 최소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속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각각을 미분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런 식이 나올 건데, 그럼 속력은 제곱이랑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지금 봐주면 되냐면, 여기서 2t 플러스 t분의 1, 얘를 새로운 문자 k로 치환하는 겁니다. k로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제곱하게 되면 4t제곱 플러스 4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k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k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4k라고 쓸 수 있겠죠. 4k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k죠. 이 k에 관한 이차 함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2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얘는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뒤집어진 애가 되기 때문에 여기 2√2일 때 k가 2√2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2√2를 대입해 주게 되면 8 플러스 그 다음에 8√2 플러스 4니까 얘가 이제 12 플러스 8√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12 플러스 8√2 이렇게. 그럼 그때의 t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최소가 될 때는 두 개가 똑같아질 때니까 t제곱이 지금 2분의 1이 될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t 기준으로는 루트 2분의 1일 때네요. 그래서 a는 루트 2분의 1. 자, 그럼 구하라고 한 거는 t가 루트 2분의 1일 때 최소가 되니까 루트 2분의 1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루트 취한 거를 루트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정리되니까 얘한테 루트를 취하면 그냥 k 플러스 2가 되겠죠. k 플러스 2. 자, 위에다 다시 쓰면 얘가 지금 k니까 2t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2, 얘를 갖다가 지금 루트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지금 얘를 적분해 주면 자, t제곱 플러스 lnt 플러스 2t, 얘를 지금 1부터 루트 2분의 1까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걸 넣고 계산을 해주면 얘가 지금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ln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27번까지 마무리하고 2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지금 28번 문제를 보면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fx가 2의 x승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gx는 자, 2의 fx승 빼기 fx 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 fx가 t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그러니까 극값을 2개를 갖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f'을 자,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서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분모에 2의 x승이 있고, 그다음에 분자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이제 2의 fx승 빼기 fx로 주어졌는데, 지금 gx가 t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g'을 구해봐야 되겠죠. g'을 써보면
얘는 f'x 2fx 등 그 다음 빼기 f'x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f'x로 묶어주면 f'x를 묶어주면 2에 fx 승 빼기 1로 묶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이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이 부분이 0이든지 또는 이 부분이 0이든지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f'x가 0이든지 또는 fx가 0이든지. 자, 그럼 여기서 fx가 0이라는 말은, 얘가 0이라는 말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0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f'x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f'x는 자, 분모 제곱해주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안하고 마이너스 분자 미분 안하고 분모하고. 그럼 이 상태에서 2의 x승 이렇게 약분시키고 나면 남는 부분, 이 부분만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3, a 빼기 3 얘가 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총 2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여기서 실근을 2개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근은 안 돼요. 프라임이 중근이 되면은 그 값을 갖진 않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얘는 1개 이하의 실근을 갖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니면 얘가 실근 2개를 가지면 위에 있는 애가 실근 하나 이하를 갖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을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의 판별식을 써서 제가 0보다 크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의 제곱 빼기 4ac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사라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빼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이때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판별식을 써주면 자, a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는 것은 a가 마이너스 2루트 3부터 2루트 3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고, 얘는 a가 2루트 2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일단 얘를 먼저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루트 2 그 다음에 2루트 2의 바깥쪽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도 2루트 3이 돼서 이 안쪽이 되겠네요. 그럼 교집합은 여기서 이 부분이 될 건데, 여기 있는 양의 정수 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 경우도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럼 반대 경우는 부동호 방향만 그대로 반대가 되면 되죠. 얘 부동호 방향 반대로, 그리고 얘 부동호 방향 반대로 해주게 되면 얘는 부동호 방향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고, 파란색에는 부동호 방향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없는 경우가 돼서 정답은 3 하나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28번은 정답이 3,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28번 마무리하고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는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이렇게 ABC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2세타, 여기가 세타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점 D를 어떻게 잡았냐면 수직이등분선, 얘한테서도 수직이등분선, 그러니까 직각, 직각 이렇게 되겠죠. 이 교점이 지금 D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랑 얘를 더한 게 F세타 더하기 G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쟤네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BD를 잇고 AD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변이 되죠. 마찬가지로 CD를 이어도 이 파란색이 다 똑같은 변이 되죠. 그럼 이걸 딱 보고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이 D를 중심으로 하고 파란색이 반지름인 이렇게 생긴 원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원에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 반지름만 구할 수 있으면 얘한테 코사인 얘를 곱해서 빨간색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호 AB의 원주각이 2세타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4세타가 되겠죠. 걔를 절반씩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이 이렇게 2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세타니까 얘는 2세타. 그럼 각각이 세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얘가 6세타인 거죠. 그럼 호 BC를 기준으로 원주각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3세타가 되는 겁니다. 3세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게 되면 사인 3세타 분의 BC, BC는 2라고 나와 있죠. 얘가 원의 지름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3세타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길이가 사인 3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한테 코사인 2세타 곱한 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걸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3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3세타 분의 코사인 2세타 얘가 지금 세타와 G세타를 더한 게, F세타와 G세타를 더한 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세타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주면 됩니다. 세타 0으로. 자,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세타를 가지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3이 남을 거고 얘도 3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들은 전부 다 1로 가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 얘가 3분의 2가 되면서 알파가 이제 3분의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한테 이제 30만 곱해주게 되면 정답은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29번은 정답이 20이 되고 자, 그러면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30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었고요. gx도 정의가 되었는데 gx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어요.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일단 덧셈 정리로 풀어주게 되면 자, 쌓고 할 때 2분의 루트 2가 얘랑 곱해져서 2가 되겠죠.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 할 때도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얘랑 곱해져서 그냥 코사인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gx 뒤에 곱해져 있고 플러스 얘도 배각 공식 써주면 얘는 그냥 사인 x와 코사인 x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gx가 sin x가 되던지 아니면 코사인 x가 되던지 둘 중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거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gx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쟤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0부터 6파이까지 fx 그 다음에 g'x dx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부분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g'을 적분하래 라고 생각하면 fx 가만히 두고 g'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6파이 빼기 0 자, 그 다음에 fx 미분해주고 gx 가만히 두고 여기서 0부터 6파이까지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부터 계산을 할 건데 얘는 f 6파이 g 6파이 빼기 f0 g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6이랑 f0을 한번 보면 fx의 그래프를 봤을 때 f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f6파이도 지금 0이고 f0도 0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0.
이 부분 통으로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얘가 다 사라지면서 빼기에다가 0부터 6파이까지 f 프라임 그 다음에 gx, dx 이렇게만 남겠죠. 얘가 이제 최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가 되면 되겠죠. 파란색 부분이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g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위쪽에 조금 지우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gx는 사인 그래프 아니면 코사인 그래프를 써야 되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6파이까지니까 0부터 6파이까지 안에 사인과 코사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파이, 2파이, 3파이, 4, 5, 6파이까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초록색 또는 파란색을 써서 gx를 만들 건데, 자, 얘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g'의 그래프를 보면, 이 g'을 잘 보면 0부터 파이까지는 기울기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의 값을 갖고 여기서는 0,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다시 0,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0일 때는 어차피 얘가 0이니까 gx가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gx가 상관이 없는데 1일 때, 이때랑 이때는 gx가 가장 커야 돼요. gx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커지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는 gx가 작아야 되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1일 때는 가장 위에 있는 부분, gx를 가장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가장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자, 그럼 사이에서는 아무렇게나 그려줘도 되는데 gx가 지금 연속함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연속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따라가다 보면 얘랑 연속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연속이 되게 하는 조건 하에서 가장 위에 있도록 하는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가장 위에 거를 따라가서 왼쪽에서도 이렇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을 따라가는 그래프랑 방금 빨간색을 따라가는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쪽에서는 빠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빨간색에 비해서 노란색을 했을 때 이 넓이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이 넓이만큼이 빠지고 이 넓이만큼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빨간색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빨간색일 때가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그려줘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은 가장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어주려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빨간색이 gx의 최종적인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gx가 이 빨간색 그래프를 g1x라고 했을 때 g1x가 2분의 루트 2와 만나는 실근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여기가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이기 때문에 제 y좌표가 딱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에서 딱 이렇게 선을 그어주게 되면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이 5개의 값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다가 한번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2개 더해서 파이가 되겠죠. 얘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4분의 9파이. 얘네들은 4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2개 더하면 8파이.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이거 2개 더하면 9파이니까 4로 통분해주면 4분의 9 플러스 45가 돼서
9 플러스 36이 돼서 4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실근의 P분의 Q가 4분의 45가 돼서 두 개를 더해주면 49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미적분 선택 과목 끝내봤고 이제 확률과 통계, 기하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택 과목 기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했어요. 그럼 P라는 점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Q라고 했어요. 그럼 Q라는 점은 이 점이 되겠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주면 자, 이렇게 돼서 얘가 50이 했다. 56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취해주면은 2루트 14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가 4,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2,1이네요. 얘네들을 내적해주면 6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나눠주게 되면 루트 5분의 2가 된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사인으로 바꿔주게 되면 얘가 루트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는 그림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쌍곡선이 주어졌는데 쌍곡선의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기가 4에다가 x제곱 빼기 12에다가 y제곱 끝 1. 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 꼭지점이 2,0이 될 거고 초점은 4,0이 되겠죠. 자, 이거의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그리고 4사분면 위에 점 Q가 있고 사각형 PF, QF'의 둘레가 32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 길이를 뭐 A라고 두면 얘는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근데 둘레의 길이가 32다라는 거는 얘네 둘 더해서 16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A와 4를 더했더니 얘가 16이 된다. 그럼 A가 6이 된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구해야 되는 것은 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밑변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초점 사이 거리랑 똑같으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8이고 밑변은 6이 돼서 두 개를 곱해주면 4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육면체가 그려져 있고 삼각형 PFG가 그려져 있는데 삼각형 PFG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3수선 정리를 쓴 거죠. P에서 EH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P에서 FG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얘네들을 연결하면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만 구해주게 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높이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변 모서리의 길이가 4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 요 길이도 4가 될 거고 이 높이도 4가 되겠죠. 그러니까 H는 4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 밑변 4 높이 4루트 2 그래서 8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8루트 2. 자,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2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2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7번 문제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해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타원이 그려져 있죠. 타원이 이렇게 자, 2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이 주어져 있는데 타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접해평면이 있으면 타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타원이 그려져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요 점이 A, 그 다음에 초점 두 개 F와 F 프라임 이렇게 있고 4사분면에 Q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초점 사이 거리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자 연결을 하고 나서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이 부분의 넓이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게 뭐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근데 이 길이도 같죠. 이 길이도 같으니까 이 F'F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얘 노란색 두 선이 서로 직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길이를 한번 봤더니 이 길이가 지금 이 노란색 길이가 6이 나왔고 이 위에 있는 노란색이 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 길이는 10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근데 그 10이 되는 애를 지금 2대3으로 쪼갠 거죠. 여기를 2대3으로 쪼갠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4가 될 거고 이 길이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14니까 이 길이 합이 14니까 장축의 길이가 14가 되겠네요. 여기가 7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여기는 좌표가 5라는 값이 나오겠죠. 5. 그리고 요 길이가 4니까 요 좌표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보면 얘가 밑변이죠. 이 길이가 밑변. 그 다음에 얘가 높이. 밑변의 길이는 1에서부터 7까지니까 밑변의 길이는 6이 됨을 알 수가 있고 높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 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높이 h라고 쓰면 얘는 8, 6에 4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높이가 지금 5분의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밑변의 길이가 6이 나왔으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5분의 7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28번 문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유에 6,0과 0,8이 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6,0이 되면서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0,8이 되면서 B가 이렇게 되겠죠. 두 점에 대해서 점 P는 A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위에 있다는 거죠. 반지름 일자리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위에 어딘가에 P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OB와 AP를 내적했더니 그러니까 얘와 그 다음에 A와 이 위에 있는 점 P를 딱 내적했더니 걔가 양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랑 완전히 반대 방향인 밑에 부분에는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 이 노란색 위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분 AB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자, 그럼 선분 AB는 얘네들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위에 점 Q가 있다는 거죠. 이 위에 점 Q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OX라는 애는 AQ와 OP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OP를 더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AQ만큼 이만큼 이렇게 또 더해지는 거겠죠. 그럼 요 정도 점이 찍히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점들을 한번 다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 찍히나? 자, P가 여기 있을 때 OQ를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P가 여기 있을 때는 OQ를 더하면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또 P가 여기 있을 때 OQ를 더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그려보면 여기 위에도 똑같이 반원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얘랑 똑같은 반원이 이렇게 생기게 돼서 자, 여기 있을 때 여기도 접선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 X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5x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원점에서부터 초록색 영역까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과 가장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 위에 있는 반원의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더 올라간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일단 9가 됩니다. 최대값은 9. 자, 반대로 최소값은 이 원의 중심,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그럼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최소값을 구해줄 겁니다. 자, 이 직선은 6,0이랑 0,8을 이은 직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여기가 5,0이니까 5,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 방정식이 세워지게 되겠죠. 자, 그럼 0,0에서부터 얘까지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한번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5분의 0,0이니까 20이 올라가서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9고 최소값은 4니까 9랑 4를 곱해서 자, 3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8번 문제 마무리하고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29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1에 접하고 0,1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p라고 했을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을 c라고 했어요. 그럼 c라는 도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y는 마이너스 1에 접하고 y는 마이너스 1을 한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0,1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의 좌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도 반지름이고 이 길이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길이가 똑같아서 포물선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을 x, y라고 뒀을 때 x, y에서부터 0,1까지의 거리 얘와 x, y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얘가 항상 똑같겠죠. 얘네 둘이 똑같다라고 두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y는 4분의 1 x제곱이라는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y는 4분의 1에다가 x제곱. 자, 그랬을 때 이 도형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위에 한 점, 대충 요 정도 점을 P라고 잡고 한번 접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그렸을 때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이 Q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위에 어떤 점 R에 대해서 이 PQR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R을 구하라는 거예요. R이 어디 있는지.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얘가 지금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도가 45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1. 자, 그러면 이 곡선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1이 되는 곳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1이라고 한번 둬보도록 할게요. 그럼 x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좌표를 정확하게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2,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2,1에서 접선 방정식을 끝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2고 2,1을 지나니까 그냥 기울기가 1이고 2,1을 지나니까 x-1이라고 두면 충분하겠죠. x-1.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0,-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려면 P에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A로 가능한 값은 일단 2가 하나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줘도 또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또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만큼 커졌으면 이만큼 또 커져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2랑 4가 나왔으면 반대편에서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4개를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해주면 4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29번 문제 마무리하고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마지막 3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 Z축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A, B, C가 지금 모두 양수죠.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해서 구의 중심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구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점 A, B, C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애가 점 A예요. 이렇게 나와서 점 A. 구의 반지름의 길이도 1이니까 A는 구의 표면 위에 있겠죠. B라는 점은 Y축 방향으로 1만큼. 여기가 B겠네요. C라는 점은 위로 1만큼. 여기가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를 움직이는 점 PQR에 대해서 AP, BQ, CR의 길이가 1이다 라는 것은 자, P가 나타내는 도형, Q 그리고 R이 나타내는 도형 모두 원이 된다. 구 위에서 원이 그려질 거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조건을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P랑 구의 중심을 이어서 만든 직선이 YZ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을 C1이라고 했어요. 그럼 C1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이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가 이렇게 원처럼 보이게 될 거고 YZ 평면은 여기에 직선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여기에서 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P는 얘한테부터 길이가 1짜리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직선처럼 보이겠죠. 사실은 원인데 이렇게 생긴 직선처럼 보이겠죠. 여기에 원의 중심 A, B,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그어져서 YZ 평면에서 만나는 점이 여기고 P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그어져서 YZ 평면과 만나는 점이 여기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C1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는 YZ 평면이기 때문에 X의 성분이 사라지면서 이 점 좌표는 0, B, C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 길이가 A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을 때 이 길이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얘도 구의 반지름이니까 1이고 얘도 구의 반지름이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삼각형이 되겠네요. 요 각이 그러면 6분의 파이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C1의 조건을 봤더니, 가조건을 봤더니 Z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YZ 평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이에요. 이거 위에 점 B, C. B, C를 중심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는 원이 생기는데 얘가 Z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는 거는 얘가 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B, C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B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가 B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60도니까 1대 루트 3이 되겠죠. 그 말은 B는 A한테 루트 3을 곱해서 만든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B는 루트 3A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C2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C2는 Q랑 구의 중심을 이어서 만든 직선이 XZ 평면과 만나는 도형인 거예요. 그럼 XZ 평면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정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XZ 평면이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 찍히게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B가 될 거고 원의 중심은 여기에서 A, B, C. 자,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XZ 평면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Q라는 도형이 이렇게 생길 건데 Q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Q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C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얘는 XZ 평면이니까 Y축 방향의 성분이 사라지면서 A, 0,C가 C2의 중심이 되겠네요. 자, 얘도 XZ 평면에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Z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A, C가 원의 중심이 되겠죠. A, C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럼 원을 그리면 이렇게 돼서 X축과 한 점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C인데 얘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자, 이렇게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A, 0,C에서부터 A, B, C까지 거리니까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B에다 루트 3을 곱하면 C가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C는 루트 3B가 된다 라는 결론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C3의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XZ 평면에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얘도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정면으로 이렇게 원을 봤을 때 C라는 점이 여기 위에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 XY 평면이 밑에 이렇게 직선처럼 만들어지겠죠. 얘가 XY 평면. 원의 중심이 여기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R이라는 도형은 이렇게 생길 거고 R이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R이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얘네 둘이 지름의 양끝이 되는 도형이 이제 C3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이 점은 XY 평면이기 때문에 Z축 방향이 성분이 사라지면서 A, B, 0이 됩니다. 그럼 얘도 XY 평면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에 지금 A, B가 딱 찍히게 되고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 C3가 그려질 건데 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이거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서 생기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니까 얘가 길이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서 생기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반절이 이만큼이 8루트 3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죠. 얘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렇게 씌어지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얘도 보면 요 길이가 지금 C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60도가 될 거여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C가 되겠죠. 루트 3C.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C인데 얘도 반지름의 길이니까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B제곱 플러스 8의 제곱 곱하기 39 얘가 루트 3C랑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전부 다 한 문자로 바꿔줄게요. B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C를 B로 바꾸면 C 대신에 루트 3C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루트를 벗기면 여기도 제곱이 돼야 되겠죠. 여기도 그러면은 3C제곱 C 대신에 루트 3B를 넣어주게 되면 3B제곱이 되면서 오른쪽이 9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B제곱이 8의 제곱 곱하기 39가 된다. B제곱이 8 곱하기 39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점 사이 거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도 한번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되겠죠. 요 길이는 지금 A가 될 거고 이 길이는 루트 3C였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C였죠. 이렇게 루트 3C. 그럼 이 하나의 길이는 한 부분의 길이는 얘랑 얘를 피타고라스 써주면 되기 때문에 3C제곱 빼기 A제곱의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한테 2배를 한 게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C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3B제곱에다 3을 곱해서 9B제곱이 되겠죠. 9B제곱 빼기
a 대신에 루트 3분의 1b를 갖다 넣게 되면 3분의 1b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26, 그 다음에 b 제곱이니까 b 앞으로 나와주면서 루트 3분의 루트 26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구했던 b를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b가 얘를 루트 씌우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9가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루트 3분의 루트 26을 이렇게 곱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루트 3을 약분해 주면 얘네들 약분하면 얘가 루트 13이 남죠. 이렇게 루트 13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루트 2 하나를 얘한테 주면 얘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13을 얘한테 주면 얘는 1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5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5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구해야 되는 것은 이 길이죠. 이 길이 전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2배 해줘서 얘한테 2를 곱해서 10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04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기하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 3회 문제 모두를 다 풀어봤습니다.